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2월 4일 백악관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했습니다. 33페이지 분량입니다. 골자는 대상을 버리고 서반구로 후퇴하되 아시아 태평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대리군으로 내세우는데 이는 서반구를 향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전략 NSS 문서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을 포기하며 이념적 십자군 운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국토안보, 서반구, 경제 재건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합니다. 부차적인 초점으로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선택적 파트너십이 포함됩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NSS에 따르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패권국, 자유주의 수출국이 되려 하지 않고 대신 서반구와 자국 경제 회복에 집중합니다. 이 문서는 1991년 이후 이전 문서들을 공허한 소망과 진부한 말들의 나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합니다. 미국이 세계 패권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그로 인해 탄생한 세계화는 커다란 망상이라고 선언합니다. 잘못된 구상으로 인해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방위 비용을 미국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이익에는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익에는 무관한 갈등과 분쟁에 미국을 끌어들일 수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유럽을 버리는 것입니다. 문서는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자유와 주권을 훼손하는 EU와 기타 국제기구의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통제되지 않는 이민으로 인해 20에서 50년 내에 민족 구성이 바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독일의 반전 대모입니다. 현재 독일 메르스 총리의 지지도는 22%까지 떨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르면 2028년에 유럽을 침략한다면서 징병제를 도입하려 하자 독일 베를린, 쾰른, 함부르크, 미넨 등 90개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우리는 총알바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메르츠가 직접 전선에 나가 목숨을 걸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독일 의회는 군 모집을 확대하고 지원자 수가 부족할 경우 징집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군 복무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시위대는 반전 구호를 외치고 징병제 반대와 총알바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와 상관없는 너희들의 전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무기 대신 교육과 복지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베를린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무장 추진이 주요 무기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군 복무 현대화법에 따라 2026년부터 모든 18세 이상의 남성은 설문지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을 받아 잠재적 복무에 등록해야 합니다. 완전 징병제는 아니지만 자발적 모집이 부족할 경우 추첨을 통해 징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비평가들은 베를린이 인기 없는 조치를 강행하고 막단 군사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포에 기반한 시나리오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젊은 독일인들은 이에 반대합니다. 슈테른을 위해 최근 포르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성인의 63%가 의무 복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유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문명적 자신감을 회복하며 규제적 자기 교살이라는 실패한 우선순위를 버리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우전과 관련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 행위를 신속하게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는 전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일부 유럽 지도자들을 두고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짓밟는 불안정한 소수 정부의 대표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자체 방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미국은 나토가 끝없이 확장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깨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NSS는 유럽, 나토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 선언입니다. 유럽의 고위 관리와 정치인들은 미국의 일제 사격이 유럽에 대한 모욕이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지낸 제라르 아로는 해당 문서가 극우 팸플릿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문명 소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발끈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유럽 대륙은 20년 이내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EU가 언론의 자유를 검열하고 정치적 반대를 억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의 초점은 주로 북미와 남미 지역입니다. 이를 두고 먼로 독트린이 뭐냐 하는데 독트린까지 갖다 붙일 것은 없고 이제 막판에 몰린 것입니다. 미국으로의 대량 이주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동시에 마약 카르텔과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에서 국가 간 협력을 확보한다는데 이는 엉터리입니다. 마약 카르텔이 확인되면 단속할 일이지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폭격하겠다고 난리칠 일은 아닙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은 타이완을 마이크로칩 제공국으로서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장악하는 전략적 섬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다만 타이완 정책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로 바뀌었습니다. 타이완 방어가 1순위 같아도 정작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자기 임기 중에 타이완을 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이 큰 것은 중국이 오키나와를 건드려 독립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키나와를 ryukyu로 독립시키면 중국을 포위하는 제일도련을 바로 허물 수 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만들어진 중국 위협에 대응하도록 방위비 인상을 독려하는 수법입니다. NSS에서 타이완은 8번 언급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적대국이나 도전 과제로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이 지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강자로 언급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호주, 일본, 미국, 인도로 구성된 소위 쿼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쿼드는 인도만 해도 안보 협의체로 보지 군사 동맹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현실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수단에 대한 트럼프의 비전은 여전히 실제 상황보다는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